이번 키워드는 미묘한 시점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시점이 참 묘하다 이거죠. 기사로 보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적대 세력 침투다. 외세 개입설. 이거 어찌 보면 좀 약간 이런 비슷한 일 있을 때마다 약간 상투적인 설명 아닌가요? 조금 이런 거?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시민들 우린 중국인 애국자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지금 굉장히 중국 당국은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색깔 혁명 프레임을 씌워 탄압 예고했다. 광저우 뭐 심야에 뭐 시위가 있었고 뭐 경찰이 진압을 했다가 충돌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도심에 장갑차가 등장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그럼 이건 군이 떠오르잖아요. 군 장갑차는 약간 상황이 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 시위의 이 직접적인 이유는 지나친 코로나 방역 이거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탕에 깔린 아주 묵직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 항의 시위 뒤에는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직자 18% 실업 상태. 취업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기사입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죠. 근데 지금 굉장히 뭐 숙청당했다, 뭐 탄압받았다, 어렵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도쿄에서 가족들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왜 도쿄에서 있어요? 사실상 유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2년 전 중국 금융규제를 비판한 쓴소리를 냈거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거든요. 지금 도쿄 리조트에 거주한다. 여기서 뭐 외신은 방역 조치, 정치 압력 피해 체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기업 간대 이런 모습인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어떤 시위에 다 바탕에 깔린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일단 요게 하나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입니다. 장쩌민의 상하이방 파벌, 시진핑 숙청에 몰락했다. 지금 근데 장쩌민 사망이잖아요. 근데 시진핑 세력과 장쩌민 세력은 경쟁 관계였는데 지금 장쩌민의 상하이방 거의 숙청됐거든요. 미묘한 시점에 사망됐다. 백지혁명 불지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조중우 의원님. 이렇게 어떤 연계성이 좀 있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사는 항상 우연의 사건들이 이제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쩌민 전 수석이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향년 96세로 이제 별세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장쩌민의 치적과 장쩌민의 통치 방식과 지금 시 수석의 통치 방식이 중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교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때가 더 나았는지 적지 않은 분들이 옛날이 더 나았다. 자꾸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이라는 그 역사를 보면 하나가 되려는 힘과 나눠지는 힘이 항상 충돌, 갈등을 이어왔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걸 보면서 저렇게 제왕적 수석이 아니지 황제적 수석이 되어가는데 이러면 경제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저런 문화에서는 창의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 재미있는 영화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정말 중국에 좋지 않고 우리도 이거를 주의 있게 바라보고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국내 대학가 중심으로 약간 이런 중국 시위에 대해서 우리 뭐 여기 유학 온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약간 동조하고 대자보도 붙이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서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 대학생들은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더 체제에 익숙하고 여기에 대한 근간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도 있고 유산도 있죠 이런 거요. 지금 중국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 우리 아픈 과거를 좀 떠올리는 그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자유연대, 그러니까 국제연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자유라는 가치,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이런 것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경제 관련 기사인데요. 일본 얘기거든요. 일본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든데 일본에는 인플레이션 수당을 주는 기업이 있대요. 물가 상승률이 연일 최고를 찍자 실질 임금 감소를 막기 위해서 수당을 준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 일시금 10만 엔. 우리 돈 한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수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